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뉴스 논평하는 북한 요지경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한동안 이걸로 정말 떠들썩했는데요. 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 어민들은 이미 북송됐고 그 북송 결정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느냐, 이 과정에서 불법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의 신문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개 재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에 일단 발을 디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이들이 살인범이다 등등 하더라도 재판 권한을 우리가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문이 있어요. 네. 과연 그들이 살인범인가? 타고 온 목선에서 열 몇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목선 구조가 열 몇 명을 두 명이 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 북한에서 아예 열 몇 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무저항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면 몰라도 그 목선 구조상 두 명이 완력으로 그 많은 사람을 제압하고 그랬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목선에 대한 소독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을 했다. 우리 정부의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걸 왜 했는가? 그리고 그게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가? 저는 이것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었다는 것은 밝혀진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부 직원에 의해서 자필 진술서도 나왔고 또 북으로 넘어갈 때 발버둥 치는 동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순 의사가 확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북송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실정법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때 포승줄이요? 테러범들한테나 씌우는 이 특수 포승을 채웠죠. 그러면 이건 누가 왜 채웠는지도 좀 규명을 해봐야 되고, 당시 이거를 유엔군이나 우리 국군 보고 좀 송환을 하려고 했던 시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 이 송환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자꾸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정황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자를 중심으로 쭉 탐문을 해보니 동해안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 두 어민이 북한에서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하면, 그것도 연쇄살인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청진, 함흥, 원산 이 동해안 일대에는 북한의 특성상 소문이 쭉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연락해 본 결과, 또 북한을 사사 여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국 동포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런 소문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휴대폰이 퍼져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통신이 오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넓게 퍼집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은 추정컨대 그런 연쇄살인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선도 북쪽에 인계했나? 아무튼 우리 쪽에서 보통 그런 거 조사하려고 그러면 몇 박 며칠 조사하면서 무슨 혈흔 반응 이런 거 다 검사하고 기록으로 지문 검사하고. 근데 그거를 왜 서둘러서 소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범죄가 있었다면 범죄를 캐야지 증거 인멸하는 듯한 행동을 했느냐, 이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한 친구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고 해도 열 몇 명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죽인 건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탈북 과정에 북한 군을 죽인 거거나 그런 거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 거인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제 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만약에 살인범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 정부가 뭔가 이제 음모론이죠. 뭔가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이 사건을 이용한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국제인권 그 조약이라든가 뭐 각종 인권 선언이라든가 뭐 이렇게 국제법 등등에 보면 소환했을 때 즉각적인 뭐 고문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일어날 사항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보냈고 두 사람이 몸부림치고 잡힐 귀순서가 있다는 게 공개가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이게 네.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논리는 이제 증거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살인자라고 하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그가 만약에 이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현장 또 어떤 증거라던가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이북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북송시킨 거다라는 말이. 그래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재판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저희가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명백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죠. 이건 국제사회가 문제 삼을 만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런 인권 침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또 달라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오픈돼 있거든요. 어떤 정보를 숨기려고 하면 그 정보를 감추고 숨기고 비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장 이번 일만 하더라도 북송 현장에서 전화기로 찍은 영상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또 어디선가는 이 진실, 이 정보가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진실, 이 모든 정보가 밝혀졌을 때 뒷감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관여했던 분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7개월 전 일입니다. 정말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정말 보기가 괴로웠는데요. 이 북송된 탈북자들 여기에 관해서 현재는 저는 살해당했을 걸로 봅니다. 살해당했을 걸로 보고 뭐 설령 살아있더라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짐승과도 같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겠죠. 왜냐면 그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영상을 네, 북한 쪽에서도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정보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을 가만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정말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제 얘기보다 북한 인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훈 변호사님이 공사석에서 하셨고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들려주셨던 멘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민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